예, 다음은 아이디어 제품 구현을 위한 캐드캠이라는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드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기계공학을 전공 학생들은 아니면 또 제조업에 있는 분들은 캐드캠이라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강좌를 시제품 제작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강의를 많이 할까라고 고민했는데 아마 캐드캠이라는 개념을 조금 알고 가면 향후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좀 용이할 것 같아서 캐드캠이라는 개념을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캐드캠이라는 건 특히 이제 캐드는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CAD,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컴퓨터를 이용한 도면 작성이라고 하시는 이야기 하는데 애초에 보통 이제 설계 도면 아니면 캐드 뭐 설계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다 컴퓨터 상에 있는 데이터만을 보통 뭐 도면 설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스케치를 했던 것들도 하나의 어떤 설계 데이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으로 설계했던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사이즈가 바뀐 거나 내용이 바뀌게 되면 그것을 지우고 다시 하고 지우고 다시 해야 되죠. 그 힘든 과정을 하기 힘드니까 컴퓨터가 발전이 되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한번 디자인 설계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만들어졌던 게 CAD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CAD라는 말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려진 도면 이런 것들을 CAD라고 하면 됩니다. CAD에는 크게 2D를 설계할 수 있는 CAD가 있고요. 3D를 설계하는 CAD가 있습니다. 2D를 설계하는 CAD의 어떤 대표적인 것은 오토캐드입니다. 대부분 다한 90% 이상의 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도면은 오토캐드로 작성이 되고 있고요.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뭐 캐디안이나 GW 캐드 같은 국산 프로그램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오토캐드가 대부분 다 사용되고 있고요. 3D 캐드에도 이렇게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카티아, 유지, 프로이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정도까지 설계가 되는 어떤 그런 하이엔드급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정도가 되는 게 뭐 솔리드웍스나 뭐 인벤터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초보자들로 쓸 수 있는 게 이제 퓨전 아니면 요 가운데 있는 영역에 있는 것들이 뭐 스케치업, 1, 2, 3D, 프리캐드 뭐 이런 것들이 뭐 좀 중간에서 좀 쉬운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D 설계는 설계인데 디자인 쪽에 어떤 부분이 좀 강조된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요 라이너라든가 보시면 뭐 3D 맥스, 뭐 블렌드, 지브러시 이런 것들도 3D를 설계하는 거지만은 어떤 설계라기보다는 어떤 디자인 툴 외형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그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 설계라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릴 CAD와 CAM 그러니까 CAD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제작을 위한 어떤 그런 설계를 하는 것들을 갖다가 3D 설계 프로그램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CAE라고 해서 유동 해석 아니면 구조 해석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미리 뭐 어떤 부품을 만들어 놓고 이 부품이 어떤 조건에서 파괴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아니면 이 조건에서 물이 잘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공기가 잘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이런 걸 갖다 미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보는 것을 우리가 해석이라고 합니다. 해석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CAD가 이런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데이터 변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데이터 변환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한글 파일을 갖다가 워드에서 읽어드리질 못합니다. 워드 파일을 한글로 해서 읽어드리지 못하죠. 그렇지만은 메모장에서 작성된 어떤 그런 텍스트 파일은 한글에서 읽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워드에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표준적인 파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카티아에서 만들어진 파일을 유지에서 읽을 수 없고요. 유지에서 만든 파일을 또 카티아에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변환 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변환이라는 것은 이런 카티아 파일을 갖다가 그냥 카티아 파일을 유지해서 읽을 수 없으니까 중간에 있는 스텝 파일로 열어주는 겁니다. 스텝 파일로 변환해 주는 겁니다. 그 과정을 갖다가 내보내는 것은 익스포트, 받아들이는 걸 임포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의 어떤 국제 표준으로서는 솔리드까지 변환이 가능한 것은 스텝, 그 다음에 서페이스까지 변환이 가능한 것은 IGS 정도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2D 변환은 표준은 DXF입니다. 여기서 DWG 표시를 해놨는데 DWG는 오토캐드 파일의 확장자가 DWG고요. 그만큼 오토캐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DWG도 많이 이렇게 대부분 프로그램이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D 프로그램에서도 DXF, DWG 다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IGS 스텝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데이터 변환의 표준은 2D는 DXF, 3D는 IGS 스텝, 그 다음에 3D 변환에서 솔리드까지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스텝을 변환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디자인에도 관점이 좀 있습니다. 과학적인 관점과 디자이너적인 관점. 우리가 보통 보면 설계는 영어로 하면 디자인입니다. 근데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술적인 디자인, 뭐 이렇게 좀 멋진 디자인 이런 걸 이야기하시는데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똑같은 겁니다. 이쪽에는 책이 없고요. 오른쪽에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디자인적인 관점이면 요 색상이 어떻고 그 다음에 요거의 모양이 어떻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문짝의 모양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을 관점을 갖다가 디자인적인 어떤 관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설계적인 관점은 요걸 봤을 때 이 두꺼운 책들이 올렸을 때 다 버틸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떤 책들의 높이는 요 칸과 칸 사이의 높이는 얼마로 하면 좋겠느냐, 내가 보는 책이 소설책이 많느냐 아니면 공책과 같은 높은 책이 많으냐 아니면 상공 바인드가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튼튼한지 아니면 어떤 걸 넣을지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들은 공학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개의 휠이 있습니다. 어느 게 가장 이쁩니까? 대부분 다 이건 별로 안 이쁘네. 요거는 조금 뭔가 좀 작네. 오른쪽 게 이쁘네. 다 같은 휠입니다. 요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냥 설계 관점에서 디자인을 한 거고요. 요거는 설계 관점을 한 걸 갖다가 조금 디자인적인 요소를 입힌 겁니다. 자, 그냥 설계 관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디자인 관점은 여기다가 렌더링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좀 더 실사처럼 보이게 예쁘게 보이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품의 설계와 렌더링 기술을 같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품의 어떤 상품화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밋밋한 것을 렌더링 기술만 조금 더 포함을 하게 되면 많이 이뻐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설계하는 데이터를 얻는 방법은 이제 어떤 게 있느냐? 직접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초보 아예 설계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설계를 하실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데 그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CAD 데이터를 얻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자기가 직접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저희 센터에서 만들었던 공기청정기입니다. 공기청정기고요. 요거는 MDF라는 소재를 가지고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장 CAD 데이터를 얻는 방법은 자기가 직접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역설계라고 합니다. 역설계라는 것은 뭐냐면 기존의 제품을 갖다가 똑같이 카피해서 제품을 설계를 하는 CAD 데이터를 얻는 거. 아까 CAD 데이터는 컴퓨터 상에 있는 입체적인 데이터를 제가 CAD 데이터라고 이야기했는데 직접 설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스캐너라는 장비를 통해서 역으로 똑같이 카피를 하는 방법. 그 다음 세 번째로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공유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D 프린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띵기버스 사이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3D 프린터 유저들이 자기가 설계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곳입니다. 이쪽에 올라가시면 아마 많은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얻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밑에는 glacad.com입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데이터를 찾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는 표시 안 했지만 부품 데이터 같은 미스미스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크게 위에 있는 사이트와 밑에 있는 사이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이트는 보통 다운을 STL 파일로 받습니다. STL은 뭐냐면 메시 데이터밖에 없어요. 껍데기 데이터밖에 없다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껍데기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어떤 하나의 어떤 조각상이 있는데 이 조각상을 여기서 받게 되면 이것을 수정하기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다리 부분을 좀 길게 하고 싶다 그러면 수정이 힘든 게 이 STL 파일이고요. 그라캐드 같은 경우는 CAD 파일입니다. CAD 파일이라는 말은
이런 파일을 가지고 다른 어떤 CAD 설계 프로그램에서 수정이 가능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CAD 요 파일의 특징입니다. 조금 요 위에 것과 밑에 것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향후 어떤 여러분들이 직접 설계를 못 하시기 때문에 설계하는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의뢰하실 때는 반드시 설계의 원본 데이터를 갖다가 좀 받아주시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스텝 파일을 받든지 아니면 그 설계 프로에서 만든 파일을 받든지 받아 두셔야만이 향후에 어떤 데이터를 변환을 하거나 수정을 할 때 크게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예, 뭐 좀 더 상세하게 설계드리면 이렇게 2D 도면을 이렇게 이런 평면의 어떤 도면을 그리는 것들은 2D 설계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입체적인 프로그램을 이렇게 그리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3D CAD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보시면 뭐 이렇게 비행기, 자동차, 오토바이 다 이런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설계한 이후에 그 다음에 부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2D의 도면으로서 역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모델링 프로그램입니다. 뭐 3D 맥스, 마야, 그 다음에 라이노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외에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3D 맥스 같은 경우는 캐릭터 건축 뭐 이렇게 게임 이런 데 많이 사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야 같은 경우는 방송 이미지 애니메이션 제작할 때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할 때는 아까 차이점이 뭐냐면 실제 CAD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치수라든가 이런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정의가 그렇게 잘 안 돼 있다는 거 크게 뭐 나름대로 정의는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학적인 디자인과 미적인 디자인을 두 개를 또 다 잡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라이노라는 게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은 라이노 같은 경우는 CAD의 시스템, 그렇게 치수와 이런 것도 다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쁘게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업 디자인과 학생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제 3D 설계 프로그램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앞서 말했던 카티아, 유지 이런 것들은 뭐 하이엔드급이 되기 때문에 렌더링이라든가 뭐 애니메이션 기능이라든가 이런 건 다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CAD 설계 프로그램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이 추천하는 건 1, 2, 3D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이 많이 쓰는 거 띵크캐드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요즘에는 교육용으로 이제 퓨전 360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 2, 3D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지금은 서비스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워낙 잘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간단하게 치수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거 만들 수 있는 쉽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고로 지금은 다운을 받을 수가 없고요. 뭐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캐드라는 게 있습니다. 프리캐드 같은 경우에는 뭐 STL 파일도 일정 부분 편집이 가능하고요. 그림도 그릴 수가 있고 이런 CAD 프로그램 프리입니다. 말 그대로 프리니까 이런 걸 좀 공부해 보시면 어떻겠나 생각되고 그 다음에 블렌더라서 뭐 캐릭터 디자인 이런 것들을 쓰는 것도 무료인 블렌더 같은 것도 사용을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또 이제 두 번째 CAD 프로그램 만드는 방법 중으로는 이제 3D 스캐너입니다. 역설계라고 하는데 좀 위에 보시면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갖다 똑같이 3D 프린터로 만든 겁니다. 거의 같죠. 이 과정은 이러한 스캐너라는 장비를 통해서 역으로 똑같은 CAD 데이터를 이렇게 CAD 데이터를 만들어내고요. 그걸 갖다가 3D 프린터로 출력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했던 사례입니다. 실제 김해에 있는 골프장에 있는 조형물입니다. 조형물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팁박스에 이런 걸 두고 싶어서 요청을 했었고요. 이런 어떤 조각상이기 때문에 CAD 데이터가 없죠. 그래서 스캐너를 통해서 역으로 설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설계를 진행해서 모델링을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완성이 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이 모양이 어떻는지 그 다음에 이걸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제품을 출력을 했고요. 시제품을 출력을 하고 난 이후에 이걸 양산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시제품 3D 프린트 하나만 출력하는데 뭐 최소한 뭐 한 20시간 30시간 걸리다 보니까 생산성이 안 나오죠. 그 다음 단가도 비싸고 그렇게 해서 이 회사에서는 금형을 만들어서 우레탄 성형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제품이 설치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스캐너, 그 다음에 모델링, 그 다음에 시제품 3D 프린터 시제품 출력, 그 다음에 우레탄 성형, 그 다음에 실제 설치 이러한
과정이 설계해서 제작하는까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캠입니다. 캠. 캐드캠이라는 것은 항상 붙어 다닙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만들었던 어떤 설계 데이터를, 캐드 데이터를 그냥 둘 수는 없죠. 그냥 컴퓨터에서 볼 수만 없잖아요. 우리가 설계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설계를 하는 이유는 제품을 실질적으로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매니팩처링, 가공, 제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CAD에서는 CAD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가공을 하게 되는데 이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공작 기계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뭐 NC 선반, NC 밀링, MCT를 전통적인 어떤 가공법에서는 이 방법을 이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3D 프린터나 레이저 커팅기, CNC 조각기 등 디지털 제조 기술이 좀 확보되고 그다음에 메이커들을 위한 조금 치수의 정밀도는 떨어지지만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작 장비, 그런 것들이 3D 프린터, 레이저 커팅 조각기인데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이제 제작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도 좀 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어떤 방법입니다. 요 밀링이죠. 선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형상을 가진 것들은 모양을 가진 것들은 밀링이라는 곳에서 가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기둥처럼 원형의 제품은 다 선반에서 가공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수작업에서 가공이 되는 것은 뭐 수동 선반, 밀링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CAD 데이터가 있으면 수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좌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CAD 데이터, 3D CAD 데이터를 이용해서 거기서 좌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다음 그 좌표 데이터를 이용해서 기계를 이용해서 가공하는 기술을 우리가 수치 제어 NC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NC 기술이 있는데 이 NC 기술의 수치 제어 기술에다가 컴퓨터가 개입이 돼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을 CN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런 네모를 한번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네모를 잘라야 됩니다. 아니면 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자르는 방법은 뭘로 자르면 됩니까? 우리가 가위로도 자를 수가 있죠. 가위로도 자를 수가 있고요. 칼로도 자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쌓아 올릴 때 우리가 글루건 가지고 쌓아 올릴 수도 있고 뭐 다른 가지고도 쌓아 올 수가 있죠.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손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무슨 가위를 가지고 아니면 칼을 가지고 아니면 글루건 가지고 이걸 쌓아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기계 장치가 이제 개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명령을 가져야만이 기계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명령의 체계를 어떻게 만들었나 이거죠. 자, 이쪽에 봤을 때 이쪽으로는 오른쪽이죠. 이거는 왼쪽, 위쪽, 왼쪽, 아래쪽 이렇게 했을 때 뭐 오른쪽으로 3칸 가세요. 위로 3칸, 왼쪽으로 3칸, 아래로 3칸 이렇게 명령을 줘서 이렇게 움직이게끔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랬을 경우에는 전 세계가 알 수 있는 공통적인 언어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통적인 언어 체계를 만들면 좋겠죠. 그래서 그 공통적인 언어 체계를 만든 것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학의 좌표입니다. 좌표. 평면 좌표, 공간 좌표.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이쪽은 X축, 이쪽은 Y축, 요거는 X가 3, Y가 0, 뭐 X가 3, Y가 3 이렇게 좌표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위치를 제어하는 기술, 그런 기술을 우리가 NC 기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NC 기술. 수치화된 값을 입력하여 기계를 조작하여 만들고자 하는 형상을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기술. 이게 NC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CAM의 기술은 근본적으로 NC 기술이고요. 이 NC 기술에다가 글루건을 갖다 붙이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FDM 방식의 3D 프린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레이저를 갖다가 붙이면 이 수직 제어 기술에다가 레이저를 갖다 붙이면 레이저 커팅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커팅할 수 있는 칼을 갖다 붙이면 커팅 프로터가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회전하는 공구를 갖다 붙이면 밀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NC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설계의 기술을 CAD 기술, 그 다음에 이걸 가공하고 제작하는 기술을 제조하는 기술을 CAM 기술. 그래서 우리는 합해서 CAD CAM 기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CAD CAM 기술은 CAD를 통해서 가공을 하기 위해서 부품을 만드는 건데
이제 중간에 아까 이 부품을 갖다가 미리 만들어서 만들기 전에 해석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한번 해볼 수도 있고요. 전통적인 어떤 가공 산업에서는 CNC 선반 밀링을 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CNC 조각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고요. 이 조각기는 밀령의 기술이고 레이저 커터는 실제 레이저 커팅기가 있습니다. 레이저 커팅기가 산업용 철판을 자르는 레이저 커팅기가 있는데 그걸 소형화시켜서 낮은 동력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아크릴이나 뭐 MDF나 원목을 자를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기술, 그렇게 활용하는 게 레이저 커터입니다.